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좀 다뤄야 할 종목 수가 많아서 시황 그리고 그 ADR 지표 점검은 생략하고 종목 위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참 좋은 여행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 좋은 여행사 우선 스토캐스틱 화면부터 한번 점검하시도록 하겠는데요. 자, 참 좋은 여행사는 제가 어제 이제 그 테마 섹터군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 특별하게 좀 상승 기운을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종목 군단들이 그 여행 쪽, 그 다음에 또 항공사 쪽, 이쪽이 좀 많다 그랬죠.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종목인 참 좋은 여행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여행의 일간에 해당하는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고 계시는데요. 스토캐스틱 차트에 대해서 오늘 처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는 스토캐스틱 차트를 일명 에너지 차트라고 봐서 단기부터 장기까지 전체적인 에너지 파워의 힘의 세기를 한 차트에다 놓아서 그 힘의 세기들이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가는 건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 종목을 비중을 확대한다든지 또 신규 접근한다든지 접근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하는 보조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 스토캐스틱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간, 주간, 월간, 연간이라고 하는 것은 스토캐스틱의 설정값을 이제 이렇게 설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간은 스토캐스틱은 그 설정값을 좀 낮춰서 일간 단위로 볼 수 있는 그런 설정값을 두고요. 또 주간, 월간, 연간에 대한 것도 거기에 맞는 수준의 값을 찾아서 그 값을 제 임의대로 이제 설정을 하는데요. 저도 이런 설정값, 저런 설정값, 여러 설정값들을 대입을 해보고 그래도 이 설정값이 가장 좋겠다 하는 그 설정값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스토캐스틱이라는 보조지표를 공부를 조금 더 하시고 어떤 설정값을 설정하실 때 요런 설정값을 두는 것이 내가 해석하는데 더 유리하겠구나라는 그런 설정값을 찾으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제가 사용하는 설정값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우선은 제가 그 설정값을 알려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찾아보시는 또 여러분들의 맞는 설정값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제가 무작정 설정값을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단지 제가 힌트를 드린다면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보통 일주일이 5일이죠. 일간에 해당하는 것은 한 주간으로 봤을 때 5일을 그 한 주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중요한 일간에서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우리가 보는 게 주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할 때는 보통 그 일자에 관련된 한 5일 정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 다음에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긴다 그랬죠.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설정값도 주간, 그러니까 한 주가 한 달에 며칠인지 뭐 그런 식으로 제가 이 정도면 충분히 힌트를 드리는 거죠. 정확한 답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설정해둔 설정값대로만 가려고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요. 제가 조만간 기회가 될 때 또 어떤 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스토캐스틱을 통해서 한번 설명하는 그런 자리에서 그 수치값이 뭐 이건 비밀은 아닙니다. 비밀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설정값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계속 이어서 공부하시다가 필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설정값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요 수치를 이렇게 바꾸는 게 조금 더 잘 맞네 라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또 그렇게 여러분들의 기준을 만들어 가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설정값이라고 하는 건 제가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설정값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정확한 설정값을 두고 가는 게 사실은 편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차트 하나하나
종목 하나하나를 볼 때마다 설정값을 변경하기는 좀 간단한 일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종목은 이런 설정값이 더 잘 맞는 것 같고 어떤 종목은 저런 설정값이 더 잘 맞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형주다. 대형주는 이러한 설정값을 가져가는 게 좋겠고 중형주 또는 소형주 또는 테마주 또 급등주 여러 가지 종목에 따라서 설정값을 조금 변동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그냥 통일적으로 대부분 다 쓰는 편입니다. 그래야 제가 뭐 설정값 때문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또한 이 보조지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흐름과 추세를 보조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정보를 갖는 거기 때문에 이 자체 설정값에 아주 민감하게 가실 필요는 없다. 대신 중요한 것은 저는 동시에 일간에 해당하는 주간, 월간, 연간에 해당하는 쉽게 말해서 초단기, 뭐 단기, 중기, 장기 그러한 전체적인 레벨의 에너지를 동시에 놓고 전체적으로 거시적으로 이 종목이 좀 중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중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을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통해서 확인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되게 중요한 보조지표로 사용하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이 스토캐스틱 차트를 항상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다른 보조지표도 많이 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스토캐스틱 차트를 많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일단 전체적으로 한눈에 볼 수가 있다. 1번. 그게 1번이고요. 2번은 뭐냐면 스토캐스틱은 0에서 100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50 값이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백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일단 어떤 보조지표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뭐 0에서 100이 아니라 특별한 그 스스로의 지수 지수값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뭐 1000이 될 수도 있고 뭐 2000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데 이 스토캐스틱 그 보조지표는 딱 0에서부터 10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떨어지면 0이고 제일 많이 올라가면 100입니다. 사실상 뭐 0과 100은 거의 도달하지 않는다라는 지표로 봤을 때 보통 20, 30, 그 밑은 이게 조금 과매도 구간이다. 또 80, 90 정도 뭐 70부터 보는 경우도 있고요. 70에서 이제 더 이상 올라가 100으로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조금 과매수 구간이구나. 조금 이제 많이 올라서 에너지 값이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구간으로 들어가네.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금방 파악이 쉽습니다. 그죠? 여기에 보시면 지표가 있잖아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일간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금 참조인 여행 같은 경우 오늘 29.9입니다. 그죠? 그리고 주간은 57.96, 뭐 월간에 해당하는 값은 68.75, 그 다음에 연간에 해당 64.75, 뭐 이렇게 지수 값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0이 최고치라 그랬으니까 29라면 위치를 금방 느낄 수가 있겠죠. 그죠? 68이라 그러면 100에서 68이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어떤 해석의 편의성이 스토캐스틱이 있기 때문에 스토캐스틱을 제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다른 보조지표들도 중요하게 스토캐스틱과 함께 보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MACD 같은 경우를 제가 이제 스토캐스틱과 함께 보는데요. MACD 같은 경우에는 0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어느 수치가 맥스인지 어느 수치가 최저인지 미니멈인지 맥스임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흐름, 그러니까 상승 중이구나 또 하락 중이구나 또 내지는 0을 돌파했구나 0을 내려가는구나 하는 것을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접근하는 것도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차트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차트는 제가 여러분들이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조금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차트는 MACD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RSI, CCI도 포함해서 보긴 하는데요. 사실은 RSI, CCI, MACD는 제가 참고로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이 스토캐스틱 지표들을 가지고 판단하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을 때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이 지표들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야, 너 MACD 너 지표는 어떠니? RSI, CCI 니네들은 지표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니? 정도를 가지고 스토캐스틱에서 판단 내리기 어려운 부분은 얘들의 도움을 받는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보조 지표들도 쓰고 있죠. 예. 제가 여러분도 아까 나중에 DMI 지표도 이것도 제가 실전에서 사용하는 지표인데요. DMI 지표라든지 또 엠블롭이라든지 또 MFI, OBB라든지 거래량에 관련된 지표입니다. 또 거래 대금에 관련된 지표 이런 것들을 함께 보면서 스토캐스틱에서 미처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얘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실질적으로 매도 매수의 실질적인 매매 행위를 할 때
도움을 좀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캔들입니다. 일봉이면 일봉, 주봉이면 주봉. 이 캔들의 모양.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 것이 이 수급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보는 것이 일단 캔들을 먼저 보고요. 저는 그 다음에 거래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차트에서 뭐 보스티안 지수를 봐서 수급. 그러니까 이 보스티안 지수는 결국 이 수급이랑 같은 내용이죠. 그죠? 실질적으로 이 종목의 주인이 누군지 또 그 주인이 어떤 식으로 힘을 발휘하는지를 바로 이걸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는 지표가 제가 이제 순서대로 깔아놨는데요. 그 다음 지표 이제 확인하는 것이 바로 이 스토캐스틱들이고요. 그 다음에 MACD라든지 RSI, CCI 본다 그랬죠. 그 다음 보는 게 이제 DMI 지표, 그죠? DMI 지표를 확인하고, DMI 지표 확인하고, 엔블롭이나 MFI, OB 확인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수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기 이 수급 라인은 아까 앞에서 봤던 수급은 그냥 단순하게 개인 대 외국인 그리고 기관 이렇게 보는 거고, 두 주체를 보는 거고, 이 라인은 이제 보시면은 개인, 외인, 기관, 우리 주식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세 군데 주체가 있죠. 그 세 군데 주체를 라인으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도 판단에 조금 어려워짐이 느껴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것이 헤이킨 차트라고 하는 차트를 쓰고요. 이 헤이킨 차트는 대부분의 HTS에서 제공하는 차트는 아닙니다. 제가 쓰는 대신증권 같은 몇 군데에서만 지금 이렇게 선보인 그런 차트인데요. 이 차트는 아마 이제 다른 HTS에서도 제공이 곧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헤이킨 차트의 일봉과 헤이킨 차트의 주봉을 차트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 번 더 파악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제가 어떤 하나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의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걸 하나하나 보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많이 눈에 익을 만큼 제가 많이 공부도 했고 제 스스로 이런 차트에 대한 세팅이라든지 연습을 많이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세팅도 많이 바꿔보면서 제 나름대로는 이 차트 라인 하나하나에 대한 그 어떤 해석이나 판단이 되게 빨리 돼요. 그래서 어떤 급하게 어떤 매수 매도 결정을 하게 될 경우 물론 이제 오늘 같이 장이 끝나고 나면 전체적인 장 분위기와 또 종목 하나하나를 다 어느 정도 봐서 요거는 내일 어떻게 해야지 요건 내일 모레 어떻게 뭐 상황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다 메모를 해 놓습니다. 메모를 해 놓고 그 메모를 바탕으로 이제 물론 매매 행위를 하게 되지만 사실상 그보다도 그 메모와 함께 이 지표들을 순간적으로 뭐 보는데 한 종목 이 순간 차트 한번 보는데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거든요. 뭐 기껏해봐야 뭐 5분 이내로 잠깐 훑어보면 되니까 그런 이후에 내가 노트에 이렇게 적어놨던 그런 전략을 시행 옮기는데 이제 도움을 받는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한다. 그래서 너무 그 기술적 지표 하나하나에 그 조금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매매 못합니다. 그렇게 매매하실 이유도 없고요. 어제까지나 기술적 지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후행성입니다. 후행성이기 때문에 어떤 차트, 어떤 캔들이 그날 주가가 끝나야만 정확한 차트로 그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런 보조지표 연연하시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을, 추세를, 방향성을 따지고 찾는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으실까봐 네, 또 한번 또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또 뭐 여러 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자꾸만 또 잊어버려요. 네, 사람은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듣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세팅하고 매일매일 확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꾸 또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되고 난 다음엔 여러분들 마음대로 변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가장 적합한 걸로 변형하셔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일단 참좋은 여행, 참좋은 여행은 여행 레저 섹터였기 때문에 제가 아주 좋은 섹터군이다. 그래서 제가 지금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지금 드디어 2월 중순을 기점으로
50을 돌파했죠. 지금 오늘 57.96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뭐 그렇게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화끈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주간, 월간에 해당하는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계속 우상향의 모습, 골든인 난 좋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에 이렇게 일간 스토캐스틱이 조금 하락의 모습을 보인다. 기회다는 거죠. 네. 이럴 때 바로 신규로 접근이 가능한 거고 이럴 때 이미 이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이 되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얘가 떨어져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가매도권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그러잖아요. 가매도권에서 너무 오랫동안 여기 있지 않는 이상 이런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 그죠?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과매도권으로 떨어져서 상당히 벗어나지 못하고 오랫동안 거의 뭐 한 열흘 정도 이 밑에서 그죠? 2주 정도 가까이 밑에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죠? 이건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깊이 침체로 들어가다 보니까 잘 나가던 주간의 스토캐스틱도 데드가 나고 결국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큰 폭으로 떨어져서 조정을 받고 다시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상황으로 갔었는데요. 물론 이때 얘가 이렇게 떨어졌더라도 다시 한번 고가를 달성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월간과 연간이 받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월간과 연간이 장기적인 추세로 올라가는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 추세가 밑으로 이 단기적인 추세는 워낙 촐랑촐랑 일간은 뭐 엄청 촐랑촐랑하잖아요. 주간은 조금 촐랑촐랑하게 하는 거지만 월간과 연간은 그렇게까지 촐랑거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추세는 쉽게 변하지가 않아요. 물론 계속 이 주간과 일간에 대한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약하고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보인다면 얘네들도 이제 손 들겠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좋은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렇게 큰 하락의 폭이 왔어도 믿고 갈 수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존버라고 하는 그 말을 할 때 바로 이런 케이스를 두고 존버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월간과 연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에너지 값이 하향하고 있는데 무슨 존버예요? 그건 죽는 겁니다. 죽는 거. 뭐 언젠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존버라는 게 절대 저는 좋은 단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들을 죽이는 단어가 될 수도 있는 게 그 존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버라는 말을 꼭 하고 싶으면 바로 이런 구간. 어느 정도 월간과 연간의 스토캐스틱이 그래도 우상향의 모습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이격도 나 있고 또 우상향의 모습을 계속 꾸준히 보여줄 그때를 존버로 생각할 수는 있을 거예요.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작년 쉽게 말해서 월간도 작년 10월 정도부터 우상향을 보이고 있고 연간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그죠?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때부터 얘가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든든한 우상향 힘이 있다 보면 존버를 해도 다시 회복을 한다니까요. 존버를 해도 다시 회복을 해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다.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을 정말 유심히 보고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의 값이 뭐 설사 이렇게 현재 우상향을 모습을 보이는 것 같지만 이렇게 약간 떨어지는 모습 이건 이렇게 좋은 기분 좋은 건 아닙니다. 물론 얘의 위치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면 얘가 이만큼 밀리게 되면 아마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50 뚫고 내려갈 확률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데드도 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만 탁탁 볼 것이 아니라 얘의 위치와 얘의 모양, 그죠? 그리고 월간과 연간의 모양과 위치들 종합적으로 한눈에 탁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캔들이겠죠. 그죠? 캔들에서 어느 정도의 저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정도가 고점을 돌파해야 될 부분인가를 이제 나중에 제가 일간 차트 보시면서 이야기 드리겠지만 바로 그게 레벨 단위라는 거예요. 레벨의 위치, 레벨의 모양을 염두에 두고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 추매를 하신다든지 신규 접근하신다든지 또는 부분적으로 익절을 하신다든지 또 부분 손절을 하신다든지 할 때 바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된다. 그러면 실수가 적어요. 실수가.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면은요. 현재 레벨단은 3조 여행의 레벨단은 사실은 엄청 큰 레벨로 상승을 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11월 달에
이 지난번 레벨업 과정을 거치면서 계속 큰 폭의 레벨업을 했습니다. 이 레벨업 동안에 사실은 꼼짝을 못하고 그냥 구경만 했었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 레벨업 구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 원칙이 상당히 야속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서 샀더라면 이 상승분을 다 먹었던 게 아닌가라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 시기 때에는 이게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끝나고 레벨 스테이가 될지 아니면 레벨업을 실패하고 밑으로 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확률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전에 이미 그죠? 그 전에 이미 참조인 여행을 확보해 두고 있었던 그 전에 레벨단에서 참조인 여행을 확보해 두셨던 분들이 이 레벨업 구간을 충분히 즐겼고 엄청난 수익으로 만들 수 있었겠죠. 여기도 계속 레벨단이 이렇게 만들어졌었거든요. 레벨단이 계속 만들어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물량을 조금씩 레벨단이 올라가면서 비중을 확대해 가셨던 분들이라면 뭐 두말 나위 없이 고마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 딱 맞춰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죠? 이런 부분에 딱 맞춰 들어가면 제일 좋지. 운으로 들어가서 확 올라버리면 제일 좋았겠죠. 네, 그런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결과론적으로 야, 너 왜 이때 못 들어갔어? 이때 들어갔어야지.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그렇게 주식을 딱딱 맞춰서 하기라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레벨을 만들어가고 그 회사의 기업의 실적과 전망을 바탕으로 키워나가는, 그죠? 이만큼은 더 가겠다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걸로 가는 거죠. 사실은 참조인 여행 뿐만이 아니라 여행업을 하고 있는 여행회사들을 보면은 지금 사실은 실적 올해 2020년 실적 박살 났었잖아요. 2021년 실적? 글쎄요. 아직도 물음표죠. 정확하게 정말 얼마만큼 돌아설지에 대한 수준인 거지 그 회사가 적자를 벗어난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으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실적으로 어떤 적정 주가를 찾아서 가는 게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에요. 참조인 여행 같은 경우. 하지만 이제 이런 것은 이제 그런 좀 기대감, 성장성을 가지고 또 회복세를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약간 또 접근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나 모든 종목이 동일한 접근 방법으로 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황을 고려하면서 때로는 테마에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때로는 분위기를 타서 올라가는 그런 달리는 말에 올라탈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편협되게 나는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물론 기준이 절대적으로 흔들리면 안 되겠지만 어떤 종목에 대해서 그 실적을 바탕으로 올라간다는 부분이 너무너무 심한 적자에서 적자폭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도 사실은 실적에 대한 호전이거든요. 좋은 방향으로 실적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면 그조차도 어떻게 보면 실적 성장으로 감히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접근하면 좋겠고요.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바로 이런 높은 레벨업 구간이 있은 이후에 지금 다시 이제 레벨업이 끝나고 레벨 스테이 구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레벨 단위 너무 커지잖아요. 그죠? 너무너무 커요. 이 폭이. 거의 한 40% 이상의 폭이 나오는 것 같은데, 40%도 되겠는데요. 이거 얼마나 되죠? 이게 거의 고점 대비 하락이 거의 50% 가까이 된다고요. 그죠? 근데 이런 경우에 반을 잘라도 25%이기 때문에 제법 그 폭이 커서 이럴 경우에는 내가 다른 여러 가지 이평선이라든지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런 이평선이나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을 판단해서 그 폭을 레벨단 폭을 조금 줄여서 최소한 15에서 20% 정도의 폭을 만드는 것이 좀 더 안전합니다. 리스크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 레벨단이 무너지면 저는 손절하겠다. 뭐 그런 기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40%까지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건 위험하니까 이럴 경우에는 보통 절반을 줄어 하는데 절반의 폭도 지금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상위 2등분을 한다든지 또는 지금처럼 너무 크면 상위 1등분만 그러니까 전체적인 1층, 2층, 3층에서 3층만 이용해서 그 3층을 다시 3등분하는 모습으로 가져가도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1250원 정도를 바닥으로 보고
이제 3층의 가장 고점인 12,250원. 그래서 이걸 3층, 2층, 1층 정도로 두고요. 그 레벨단의 중간값인 11,250원을 나의 최소한의 평균 단가로 만든다는 목표로 3층, 2층, 1층에서 적절한 비율로 또 1층, 2층, 3층에서 상승할 때 적절한 비율로 담아 나가면 되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단이 거의 중간 부분, 2층 천정 부분 정도 있기 때문에 신규로도 접근해도 그렇게 무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또 떨어져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신규 접근도 가능하시고 이미 이런 횡보 구간에서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좀 모아 놓으신 분이라면 이런 여러 가지 그 전략대로 나는 상승할 때 조금 더 잡아갈 거야. 뭐 그런 식으로 비중을 더 늘려갈 수도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가격대를 한번 설명드리면은 조금 의미 있는 가격대가 바로 오늘 종가가 된 11,500원입니다. 이 11,500원이 돌파가 되고 안착을 하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좀 떨어졌잖아요. 며칠 동안 이렇게 조정을 보였는데요. 이 조정세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위치가 11,5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11,500원, 뭐 장중에는 11,500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갔다가 다시 밀렸는데요. 저는 기술적으로 이 부분을 다행스럽게 본 건 그래도 11,500원을 종가로 만들어줬다. 11,500원은 제가 이제 오늘 이 참전 여행에 대해서 11,500원을 넘어라 했는데 물론 넘었었고요. 그랬는데 다시 종가에 좀 후반에 좀 밀려서 그래도 11,500원은 지키면 좋겠다 했어요. 물론 그 50원, 100원 뭐 이게 무너진다고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래도 내가 이 선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 라인이 지켜지면 조금 더 어떤 자신감 또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자꾸만 오늘 11,500원을 지켜야 된다. 속으로 계속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이 11,500원 오늘 일단 지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돌파했다 지지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일 이 11,500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아마 상승의 기운이 조금 나올 겁니다. 분명히. 나올 확률이 높다. 분명히라고 그랬나요, 제가? 분명히가 아니고 그럴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1,500원의 돌파 여부 한번 확인하시면서 내일 한번 지켜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신규 또는 비중 확대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냥 그 종목의 기술적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조금 스피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은 경동나비엔이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경동나비엔이라는 종목 일단 일간 차트 상에서 레벨단을 확인해 보면 현재 이런 레벨단의 레벨 스테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3층, 2층, 1층으로 되어 있고요. 이 레벨단의 하단은 47,800원, 고점은 53,700원을 이 레벨단의 제일 꼭대기로 봅니다. 그래서 3층의 꼭대기로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값인 57,50원 정도의 현재 주가가 걸쳐 있기 때문에 뭐 지금도 이 종목도 신규도 가능하시고 또 비중 확대 이미 이전 레벨이나 또 이번 레벨단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매집하시고 계시는 분이라면 계속해서 비중을 확대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금액적으로는 52,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52,000원이 상당한 포인트라서 52,000원을 돌파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상승의 기운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금 특이한 것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종목이 상당히 작년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많이 이렇게 좀 상승했던 종목입니다. 그죠? 쭉 상승을 했다가 작년 9월에 고점을 찍고 지금 이제 하향하는 모습이에요. 그죠? 이렇게 상승해서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서 주가를 자꾸만 사시는 버릇을 하시는 건 사실은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라갈 때 뭐 조정 부분이 있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기운을 느낄 때 이럴 때 따라 붙는 것은 계속 상승의 기운을 끌고 가는 거지만 9월 이후부터 작년 9월 중순 이후부터는 사실은 이렇게 하락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하락세는 이게 다시 돌파된다 하더라도 또 밀릴 가능성이 더 많아지고 돌파된다 하더라도 또 밀려지는 확률이 더 많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추세를 이미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쪽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상승이 왼쪽에 시작해서 우상향하다가 오른쪽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의 매매는 뭐 여전히 좋은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때 정도부터 느낄 수 있다고요. 이게 조정이 시작되는 거구나. 다시 말해서 눌림목으로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아니라 조정이 시작되구나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의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밀리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는 하락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고 접근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럴 때는 제가 대개의 경우는 잘 매매를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위치이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은 제가 보라색 선으로 그어놓은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그죠? 이 이동평균선, 이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이 이동평균선이 241 이동평균선입니다. 241이면 1년에 해당하겠죠. 1년. 그죠? 1년에 해당하는 이동평균선이기 때문에 이 이동평균선이 상당히 중요한 그 지지와 저항을 의미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을 이렇게 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작년 6월 달에 이 241선을 돌파를 했었어요. 근데 돌파를 바로 한 번에 했느냐?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돌파를 했느냐? 바로 돌파를 시도했다가 다시 밀려요. 그리고 재차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죠? 이게 돌파했다만 이런 N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락할 때도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현재 위치도 보시면은 자,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쭉 하고 있다가 241선을 무너뜨렸습니다. 241을 무너뜨렸는데 계속 무너지질 않고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걸 흔히 기술적 반등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241선을 회복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올라갔다가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때 이 241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밀리면은 이러한 패턴의 연속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하향하고 있는 오른쪽 어깨에서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240원을 밑에 깔고 있잖아요. 그죠? 밑에 깔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며칠 동안의 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려오다가 돌파하고 다시 올라가서 다시 안착하고 240원을 지지하고 올라간다면 이번에 이 하락은 이번에 이 전체적인 대세 하락 9월 작년 9월부터 쭉 떨어졌던 하락은 이 240원을 기점으로 한 번 더 돌리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이 240원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47,800원까지 레벨단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한번 도전해서 또 241을 돌파해서 재차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못 올라가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수들을 다 짐작을 하고 상황을 짐작을 하고 이 차트를 보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지금 이제 비중을 많이 담을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다. 왜? 너무 불확실성이 강하죠. 241이라는 중요한 지지선에서의 역할을 우리가 확인해 가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너무 많은 비중을 담는 것은 바보짓입니다. 그래서 아주 분할적으로 비중을 확대한다거나 또 신규로 접근하면서 선을 한번 잘 보세요. 최소한 나는 47,800원이 무너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손실폭 뭐 기껏해봐야 뭐 한 4, 5% 되겠죠. 그 정도 조금 더 크겠네요. 한 6% 정도 되겠네요. 6% 정도, 7% 정도 나는 손해보고 나온다. 그리고 그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더 높은 상승을 기대하고 들어갔던 베팅이기 때문에 베팅이 실패한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와야죠. 그런 가감성이 필요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동나비에는 제가 실적적으로 이제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실적 전망을 계속 담보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이 있다. 다음에 제가 이제 이 경동나비에 대한 기술적 기본적 분석을 한번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릴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근간이 될 수 있는 내용은 바로 스토캐스틱이죠.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그 파워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동안 많이 침체되고 떨어지고 있던 월간도 지금 골든이 나면서 침체기인 30 이상을 돌파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렇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240일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라인이 아닌가. 여기에서 이 전체적인 그 하락의 폭을 중단시키고 올려줄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지 않나. 그런 선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쭉 모니터링을 해보세요. 모니터링을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오늘 골든이 나긴 했는데 계속 우상향을 해준다면 모든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다 우상향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DMI 차트 잠깐 보시면은 DMI 차트가 지금 조금 이상하죠. 세 개가 다 밑으로 하향하고 있습니다. 빨리 방향성이 나와서 최소한 D 플러스 값이 오른쪽으로 틀고 그 다음에 따라서 ADX 값도 그 다음 따라서 틀고 하는 모습. 뭐 그렇게 된다면 D 마이너스 값은 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펼쳐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오리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온은 제가 지난 방송 때 6월 26일 날 신규 뭐 또 가능하고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특별히 중요한 위치가 이제 12만 8천 원을 돌파할 경우에 상승의 어떤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12만 8천 원이 무너지지는 않았었어요. 무너지지 않고 그 위에서 살짝 잘 지지를 받고 지금 이제 약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여전히 저는 오리온에 대해서는 신규가 접근이 가능하고 또 있으신 분들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금 레벨 따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치적으로는 지금 거의 2층 중앙에 있기 때문에 신규도 부분적으로 또 상승 시에 비중 확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바로 또 스토캐스틱 에너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이 돼야겠죠. 지금 이렇게 우상향하는 주간 스토캐스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제 제법 과매도권에 떨어졌다가 탈피를 했습니다. 그죠? 오늘 탈피했고 골든도 냈고 현재 위치가 39.69라서 이게 만약에 내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서 50 이상으로 올라가 준다면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다시 우상향으로 꺾어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그 방향으로 모습을 잡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현재는 13만 2천 원이라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13만 2천 원 13만 2천 원 이 중간 레벨단을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고 다시 재상승한다면 주가는 아마 전 고점 14만 3,500원까지 또는 그 이상 레벨업의 단계로까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고 가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오리온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음식료, 제가 이런 섹터가 너무너무 지금 비참해요. 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안 가고 너무 장기 침체로 들어가 있어서 재미가 없는데 또 이럴 때 또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장기적인 접근으로 비중을 조금 담아두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KH바텍 한번 볼까요? KH바텍은 이제 폴드폰 그 이음새 힌지 같은 거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폴드폰의 그 기대 수요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같이 그쪽 분야에 부품 공급하고 있는 KH바텍에 대한 상승에 대한 기대도 크고 있죠. 자, 이 KH바텍은 제가 지난 2월 26일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때도 신규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또 있으신 분들은 비중 확대가 가능한 그런 권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런 레벨단을 가지고 있고요. 3층, 2층, 1층에서 이제 3층 바닥 부분 정도를 오늘 좀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지금 3층을 뚫었죠. 3층을 뚫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 가격대 오늘 뚫어진 가격대에서 중요했던 가격이 19,400원이었는데요. 19,400원 단을 뚫었잖아요. 오늘 뚫어서 내일 이 19,400원을 지킨다면 그리고 19,400원 무너뜨리지 않고 그 다음날 좀 다시 상승의 기운을 느낀다면 뭐 내일이나 모레나 계속 물량을 더 확대시키는 것도 가능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잠깐 보시면은요. 스토캐스틱 보시면은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고요. 그죠? 며칠 전에 지난주에 지금 50을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 떨어지는 이 자리의 기운을 통해서 비중 확대 또 신규 접근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 이유는 바로 이 주간에 있는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조정이고 눌림목이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월간에 대한 스토캐스틱 에너지 값도 좋은 거고요. 장기적으로는 지금 좀 많이 침체가 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이 힘을 내준다면 이제 이거야 뭐 천천히 언젠간 돌아서겠죠, 그죠? 그런 기분으로 가시면 되겠다. 그래서 좀 그 신규나 비중 확대, 특히 19,400원 19,400원을 어디다 잘 메모해 두세요. 19,400원짜리를 어떤 식으로 지켜주고 그게 지켜지면 어떤 식으로 또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는지 한번 공부 삼아 해보시고요. 나중에 기회 되면 그런 금액들은 어떤 식으로 정하냐, 19,400원 뜬금없이 19,400원을 왜 이야기하냐, 그런 부분 아주 간단한 그런 이유로 어떤 매물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물대 19,400원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DMI 값도 뭐 나쁘지 않죠, 그죠? 가장 바람직한 D 플러스 ADX 그 다음에 밑에 D 마이너스 값의 위치, 그죠? 그 다음에 수급도 지금 뭐 외인들이 끌고 올라가주네, 그죠? 외인들이 끌고 올라가주는 이 힘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엠블렘의 값으로 봐도 지금 7%에 해당하는 아주 가는 선, 이게 이제 상단부 7% 정도 해당하는 선인데요. 12일 이동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일 이동을 기준으로 해서 일종의 이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격도라고. 그러니까 12%, 그러니까 12일 이동 평균선을 중심으로 변동성이 아래 위로 7%씩, 아래 위로 12%씩, 아래 위로 20%씩. 그래서 제가 세 라인을 그어서 역사적으로 대충 어느 정도 부분에 가면 얘가 좀 힘을 잃느냐, 어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느냐,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7%대를 돌파하면 자꾸만 밑으로 떨어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7% 이상 뭐 이렇게 두 번째 지난 12% 이상까지 올라간 일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7%대에서 지금 다 놀고 있잖아요. 여기 잠깐 12% 올라간 적도 있네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 12%선, 특히 지금 이렇게 12% 그 이격도에 해당하는 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엠블럽 값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같이 따라 올라가 준다면 조금 더 상승이 여력은 있다. 뭐 그런 걸 볼 수 있는 참고적인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절대적인 건 아니고 위치 파악을 위한 보조 지표가 바로 이 엠블럽 지표다. 이것보다는 제가 항상 더 강조해 드리는 게 바로 볼린저 밴드죠.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동일하게 이 엠블럽처럼 밴드가 변동성이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볼린저 밴드는 이렇게 팽창했다가 또 수축됐다가 팽창됐다가 하잖아요. 그게 따라서 어떤 변동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엠블럽은 변동성 확인이 안 돼요. 대신에 참고적으로 아주 또 동일한 그 밴드의 위치로 움직이기 때문에 대충 현재 위치가 지난번 고점의 위치, 지난번에 높은 고점의 자리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나 정도 이격도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표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한 말을 또 하고 또 한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니까 혹시 여러분 들으셨던 분이라도 계속 반복 학습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일간 차트 상에서의 레벨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요. 이런 레벨단을 가지고 있죠. 레벨단을 갖고 있고 지금 이제 레벨단 꼭대기까지 40만 원이 지금 레벨단 최상단인데 39만 9,500원 오늘 종가였죠. 오늘 장대 양봉을 어느 정도 만들어주면서 또 수급도 꽤 많이 좋은 분위기로 만들어줬는데요. 지금 이제 레벨단은 이런 위치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에는 지금 3층, 2층, 1층 위치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 신규 진입하는 것은 좀 위험하죠. 잘못하면 고점에 물려서 쭉 떨어질 수 있는, 하자마자 혹시 물릴 수 있는 기분 나쁜 위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절대 신규 매수로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여기 3층, 2층, 1층 현재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어느 정도 확보하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확보했는데 지금 바닥인 1층까지 떨어진 적이 없어요. 뭐 살짝 떨어지려고 한 적이 있지만 1차까지 떨어졌지 않기 때문에 아마 여기 이번 레벨단에서 물량을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여기 지난 레벨단에서 이미 확보하시고 물량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야 뭐 문제가 없지만 여기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물량을 얼마 못 모았을 거예요. 물량을 또 모으셨다 하더라도 평균 단가가 37만 9,500원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평균 단가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일단 현재는 이익도 뭐 거의 얼마 안 난 본전보다 조금 더 높은 위치일 수도 있겠고, 또 물량도 적으면 이럴 때는 40만 원, 특히 이제 지난번 전고점이 40만 5,500원이었는데요. 특히 이 레벨단 제일 꼭대기를 돌파하는 이 부분에서 한번 좀 많은 물량을 한 번 더 확 담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이때는 이제 한번 베팅을 과감하게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의 베팅을 한번 크게 해보는 겁니다. 이게 물량을 좀 더 확 채우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뭐 평균 단가도 거의 본전 비슷한 수준에서 확 들어가는 거죠. 물량은 이제 내가 만약 6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왜냐면은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떨어질 때 3번, 올라갈 때 100만 원, 1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6번을 제가 주로 매매를 한다 그랬죠. 600만 원이 목표인데 내가 지금 산 게 한 300만 원치밖에 없어. 이럴 경우에는 나머지 300만 원을 확 지르는 것도 여기에서 한번 모험을 걸 수 있다. 근데 나는 그런 리스크를 별로 싫어하시는 그 스타일의 매매자라면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뭐 300만 원이라도 그냥 가져 올라가서 그 다음 단 레벨업이 혹시 일어나고 레벨 스테이로 변환됐을 때 그때는 이제 이익이 났을 거 아니에요. 300만 원을 갖고 있고 이익이 났을 거고, 그때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다시 더 추가로 300만 원을 더 넣어서 600만 원으로 꽉 채운다는 목표로, 또는 600만 원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으로 물량을 채운다는 목표로 가신다면 여기에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담보로 물량을 추매하셔도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지 않는, 위험하지 않는 안전 마진이 확보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 안전 마진이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안전 마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뭐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말하는 안전 마진의 방법도 좀 다른 해석이 있고, 저는 이제 여기서도 그런 안전 마진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벌어놨던 이 레벨업에서 벌어놨던 큰 금액에 대한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이익이 안전 마진이 되고, 이때 물량을 더 추가하고 또 비중을 늘리더라도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일 없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 네,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조정 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40만 원을 기점으로 한번 베팅을 하셔야 되는데요. 장악한 금액은 39만 1,500원이 중류자리였어요. 39만 1,500원이 중류자리였고 오늘 그 금액을 돌파했거든요. 돌파했기 때문에 혹시 내일, 오늘 좀 강한 상승세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조정이 나올 수 있다면 그 조정이 39만 1,500원을 훼손하는지 안 하는지를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다. 39만 1,500원을 훼손하지 않고 잘 지키면서 조정이 끝나고 간다면 다시 재차 상승의 기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물량을 또 조금 모으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스토캐스틱 차트 잠깐 보시면은요. 지금 워낙 과열권 속에 과매수권에 들어있던 스토캐스틱이 조금 풀렸죠, 그죠? 이렇게 과매도권에 들어있다가 뭐 70 밑에, 70 위에서 조금 풀어지는 것은 막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요원한 고점에서 조정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밑에 월간과 주간이, 연간이 특별히 받치고 있다면, 또 그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 위치가 이미 50m로 과매도권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반등할 때 다시 이 높은 위치 80 이상을 뚫고 들어갈 확률이 높습니다. 80 이상으로 뚫고 들어가 준다면, 이거 잘하면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느냐? 바로 레벨업도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80 뚫고 90으로 진입한다. 그죠? 이게 왜 안 돼? 80 뚫고 90으로 진행된다면, 물론 그때는 일간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야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많이 올라가야죠. 그렇게 된다면 또 한 번의 시세가 조금 가파른 시세의 상승이 기대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유, 종목이 많이 남았네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스피드하게 할게요. SPC 삼립. SPC 삼립은 여기 보시면 SPC 삼립도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처럼 현재 지금 120일 이동 평균선을 지금 여기 깔고 중간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고민 중입니다. 이게 지금 120일 선을 지킬 건가 말 건가, 이런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계속 연출되고 있죠. 120일 선, 그러니까 아주 그동안 많이 떨어졌다가 이제 120일 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돌파하면 바로 계속 쭉쭉 가는 일은 별로 없다 그랬죠. 그죠? 돌파하면 이 돌파는 많은 그 에너지를 써먹었기 때문에 다시 밀릴 확률이 많고요. 근데 다시 120일 선을 이탈했고요.
죄송해요. 241선 이탈했고요. 241을 다시 재돌파해서 또 한 번 지지를 받고 올라가면 제일 좋다 그랬는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그죠? 다시 밀렸던 모습인데 또 다시 올라갔어요. 그다음에 또 다시 밀렸거든요.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파동이 점점 줄어드는 파동이 되죠. 그럼 조만간에 결정이 납니다.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여기에서 이제 만약 위로 가준다면 이건 조금 강한 상승의 그 모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는 거고요. 예, 지금 뭐 전체 레벨단에서는 지금 아직 1청에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하다. 대신에 여기에서는 69,300원 언저리를 상당히 강한 지지선으로 보고 접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41선을 뚫어내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면 잘못하면 다시 한 번 더 훅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번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일단 좋아는 보입니다만 또 이렇게 여러 번 시도했다가 만약에 부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여기에 있던 매물대를 다 깨고 올라가고 여기에서 많은 주인, 그러니까 SP3립을 갖고 있는 주주가 바뀌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힘이 분출될 수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지금 좀 중요한 자리다. 예, 볼 수 있겠습니다. 금액적으로는 72,900원. 예, 72,900원을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예, 72,900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72,900원짜리.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241선을 돌파하고 안착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72,900원 자리를 잘 돌파하고 안착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상황이고요. 참 다행스러운 것은 일단 스토캐스틱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이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조정받던 스토캐스틱이 다시 스물스물 우상향으로 가려는 모습, 그리고 오늘 일간 스토캐스틱이 골든이 난 모습, 30을 벗어난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잘 이어만 진다면 241선 충분히 뚫어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지니뮤직. 예, 지니뮤직. 제가 지난 2월 25일 날 영상을 올려드렸었네요. 예, 그때 제가 비중을 확대해도 될 만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근거는 바로 이 스토캐스틱 에너지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고 했고요. 이 우상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은 좀 이렇게 조정을 받았죠. 이런 조정받는 자리에서는 제가 천천히, 그죠? 뭐 3일째라든지 5일째라든지 7일째 이럴 때 물량을 조금씩 모아가도 좋다. 물론 뭐 이 중에 매번 3일째 한 번 사고 5일째 한 번 사고 7일째 한 번 사면 6번 금방 다 사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층, 2층, 1층에서는 적당한 비율로 각각 3분의 1씩 한다는 걸 목표로 삼고 딱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법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사야 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빨리 사면 혹시 이게 밀리면 그때는 비중만 커지고 손해만 커지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고려하시면서 여전히 진입뮤직 신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비중 확대도 가능한 자리가 되겠다. 레벨단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1층이잖아요. 1층 바닥이기 때문에 지금 신규로 진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 밑으로 손절선을 밑으로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죠? 손절선이 타이트하면 좋아요. 손해가 적기 때문에 한 4,930원, 조금 더 여유 있게는 4,300원 정도까지 생각하시고요. 조금 지금 이게 레벨 단위 원래 커서 제가 지금 반으로 나눴잖아요. 조금만 더 여유 있게 보고 싶다면 뭐 61선이라든지 또는 121선이라든지 이런 정도의 라인을 가지고 조금 더 손절선을 버텨보면서, 왜냐하면 물량 들어간 게 적다면, 그죠? 물량이 적다면 그런 식으로 한번 조금 더 가져가 보는 것도 좋을 텐데요. 지금 워낙 급등했던 종목이라서 이 급등했던 종목은 너무 이렇게 위험하게 이렇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나왔다가 좀 많이 떨어져서 이 뭐 241선 언저리에서 논다면 그때 다시 한번 더 관심, 왜냐하면 레벨단이 이렇게 크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사용하기 편하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만든 레벨단이고 원래 레벨단이 이렇게 커요. 3,655원이 저점이라니까요. 상한가가 만들어졌던 저점 부분이 이 정도 언저리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도 이상하지는 않다고요. 충분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서 지금 이게 더 떨어진다면 거의 20-3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데미지가 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한 4,900원 언저리에서 지지선을 생각하시고 가볍게 접근하시면서 한번 그 방향성을 지켜보시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디어 어먼 서비스 이쪽이 섹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한번 관심 가지고 접근할 만하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KG 동부제철 한번 볼까요? 자, KG 동부제철도 레벨단부터 확인하면 이제 이런 레벨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고 레벨 스테이 구간인데요. 3층, 2층, 1층이죠. 그죠? 이것도 공교롭게 241선이 딱 그 2층 바닥 부분을 지금 형성을 해놨죠. 그래서 지금 이것 또한 241선을 돌파했다가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다시 또 밀렸다가 다시 돌파했다가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지금 거의 뭐 3번 정도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 부분을 돌파 241 이동 평균을 돌파하려는 상황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뭐 여기에 상당히 많은 에너지들이 응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한번 터지면은 상당히 올라갈 건데요. 지금 뭐 KG동부제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그 수급 자체적으로 지금 은행에서 그 예수 물량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물량이 다 좀 어느 정도 소화가 되어야만 상승의 기운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또 조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어쨌든 사실입니다. 수급적으로 확인해 보면 지금 은행이 뭐 꾸준히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거든요. 뭐 일정한 비율을 계속 이렇게 내던지고 있다. 그죠? 계속 일정한 물량이 보호 예수 물량이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 물량이 계속 빠져나와서 어느 정도 다 소진이 돼야 되는데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 남았다 정도 예상이 되는 것 같은 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내용들을 얘네들이 연기금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연기금 지금 돈 계속 지속적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죠? 뭐 아직도 뭐 20종가를 더 팔아야 된다는 그런 오늘 뉴스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계속 이 물량을 사모으면서 더 이상의 하락을 방어하고 있다는 모습이 또 한편으로는 좋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얘네들과 얘네들의 이제 어떤 물량 교환이 끝나는 시점이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전제를 본다면 뭐 그렇게 급하게 올라갈 그런 종목은 아니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기술적으로는 12,450원, 12,500원, 12,600원 요 단계. 그러니까 뭐 12,450원에서 16,600원, 12,600원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대충 이 정도의 권역입니다. 이 권역을 잘 뚫고 올라가서 안착하고 올라간다면 이렇게 되면 이제 240일에 대한 본격적인 그 어떤 지지를 확인하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기대해 볼 만합니다. 레벨업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자리가 된다. 그래서 그런 기운이 이제 시작되기 전에 뭐 조금씩 신규로 진입한다든지 또 이미 물량을 확보하신 분들은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면서 레벨업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위치가 되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차트 잠깐 보면은요, 그걸 뒷받침할 만한 힘의 에너지가 느껴지시죠? 네. 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우상향, 월간, 연간도 다 좋잖아요. 그리고 요럴 기회에 일간이 조금 조정을 보이는 요럴 기회에는 물량을 조금 확보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다. 네,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은 뭐였더라? 제주항공. 네. 제주항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스토캐스틱 켜져 있으니까 바로 볼게요. 제주항공은 지금 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에 여행 레저 섹터하고 항공사 sek터 상당히 좋다고 했고요. 제가 계속해서 지금 제주항공은 비중 확대 뭐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그런 부분이 바로 이제 이 스토캐스틱 우상향에 대한 게 그 주된 어떤 또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요. 물론 일봉 차트를 통해서 레벨단을 확인해 봐야겠죠. 네, 여기 지금 이제 레벨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레벨단이 커서 지금 제가 이렇게 반을 쪼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레벨이 3층, 2층, 1층인데요. 지금 이 3층을 뚫고 레벨업을 하려고 계속 그걸 두드리고 있는데 레벨업이 안 되네요. 그죠? 계속 레벨업이 실패되고 있어요. 레벨 3층 천정을 뚫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또 오늘 뚫고 올라갔는데요. 수급이 좋습니다. 수급이 좋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테마가 쉽게 죽을 만한 테마가 아닐 것 같아요. 여행 레저 항공사 테마는 제법 더 좋은 어떤 레벨의 기운의 에너지의 기운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좀 높은 위치죠. 그죠? 신규는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비슷한 종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상황에서 3층을 뚫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만약에 이 레벨 스테이 구간에서 물량을 충분히 매집을 하지 못하셨다면, 근데 제가 볼 때는 매집을 충분히 했을 만한 기회를 줬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1층도 있고 2층도 있고 3층도 골고루 가격대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물량을 많이 다 꽉꽉 채웠을 거라고 보고요. 저도 지금 제조항공 같은 경우는 물량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서 만약에 물량이 좀 적어서 아쉽다면 이런 거 부분에서 돌파할 때, 그죠? 조금 강한 에너지 값이 나올 때 마지막으로 한번 추격을 해도 상관이 없는 자리다. 단 이미 있으신 분들, 또 이미 현재 충분히 플러스의 이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 지금 뭐 평균 단가를 21,500원, 21,700원 이 정도 단가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라면 못해도 지금 한 7%, 8% 정도의 이익은 만들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익은 만들어 놓으셨을 거기 때문에 이때 조금 더 물량을 추가해도 최소한 본전 이상으로 레벨업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 레벨업이 성공한다면 더 많은 물량으로 레벨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이 더 커지겠죠. 예,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신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규는 여기 들어와서 물론 뭐 3층, 2층, 1층 혹시 떨어지더라도 내가 차곡차곡 물량을 모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거 뭐 나쁘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는데요. 그래도 웬만하면 3층 바닥, 2층 바닥, 1층 바닥 떨어질 때는 그런 바닥으로 물량을 조금 확보해 놓으시고요. 그다음 올라갈 때는 반대로 그 1층 천정, 2층 천장, 3층 천장을 돌파할 때 물량을 확보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다. 물론 정확하게 이 가격에서 사라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시죠? 이제 충분히 알고 계시겠죠? 여러 번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매수, 매도의 금액 단위 이 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라인은 그냥 3층, 2층, 1층을 구분하기 위한 라인이고, 그 정도 언저리에서 다른 보조 지표들 또는 아까 스토캐스틱 차트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매매를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23,000원 돌파 시에 한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분들은 늘려보셔도 상관이 없겠다. 네, 그런 의미지 신규는 조금 위험할 수 있는 고점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DMI가 지금 D 플러스가 조금 꺾이고 있는데 조정 때문에 당연히 꺾이겠죠. 이왕이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금 그만큼 과열권이라는 겁니다. ADX가 메뉴에 있다는 것은 ADX 값, 이 초록색 선이 빨간색 선, 파란색 선 메뉴에 있는 것은 그만큼 과열권, 그러니까 조금 많이 올랐다는 얘기도 돼요. 최근에 많이 올랐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삐죽삐죽 튀어나오는 거죠. ADX 값이. 그래서 이게 다시 이런 식으로 D 플러스 값이 조정을 받고 다시 한 번 더 윗자리로 차고 올라가는 강한 힘. 이때는 주가가 훅 올라갑니다. 훅 올라가기 때문에 그 강한 힘을 한번 믿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블럽 차트 상에서는 지난번 고점이 뭐 한 12%도 한번 도전해 볼 만하죠. 12에 해당하는 12 이상으로 올라갔었으니까 뭐 이번에도 많이 올라가면 이 정도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면 뭐 보수적으로 7%에 해당하는 이격도까지 올라가 준다면 뭐 그래도 앞으로 한 4, 5% 이상의 수준까지는 올라가는 게 가능하니까, 레벨업이 꼭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레벨업을 시도하는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주항공을 끝으로 오늘 종목들을 다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요. 50분을 매일 못 지키네요. 또 오늘도 10분이 지났는데, 오늘 초반에 조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조금 많이 해서 그렇죠. 죄송하고요. 다 이렇게 원하시는 그 종목이 혹시 있으시다면 그 부분으로 이렇게 돌려서 그 해당하는 부분의 영상만 보시겠죠? 전체를 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바쁘신데 다 못 보신다면 내가 관심 있고 내가 또 한번 궁금해하는 종목들로 넘어가서, 제가 순서대로 쫙 이렇게 그 썸네일하고 순서대로 똑같이 맞춰놨으니까 그렇게 한번 쭉 돌려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계속해서 많은 관심 또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코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